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맘마이스의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벌써부터 이제 휴가 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벌써 20일이나 남았는데. 한 달이 남았는데 뭘? 이렇게 휴가가 있어. 그걸 휴가로 엮으면 어떻게 해요? 뭘로 엮어야 됩니까? 이거를 핑계 댈 게 없는데. 그저 김희수 재판관 부결로 엮읍시다. 시리에 빠져서 못 오셨군요. 시리에 빠져서 아무도 안 오셨다.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추석 선물은 어디서 사면 좋겠습니까? 비타민 엔젤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비타민 엔젤스. 네. 현재 그 추석을 앞두고 고객 사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에 좋은 RTG 오메가3. RTG. 1TG가 아니라 예. RTG라고. RTG. 안경을 벗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요? 네. 눈에 좋은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엔젤스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네. 루테인 제품도 있고 아이고 세상에. 또 메가비타민도 있으니까 예. 뭐 유산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필요하신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BG. 그렇습니다. 대단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엔젤스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물이나 음료 같은 거 넣어 드실 수 있는 보틀, 요즘에 그 여성분들 많이 들고 다니시는 그 보틀을 하나씩 증정하니까 네.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네. 마오병. 그렇습니다. 마호병은 저 보온병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네. 엄마는 마오병이라고 그래. 아무튼 이 정말 굉장한 보틀이거든요. 예, 예. 네, 생수를 넣어도 탄산수로 변하는 세상에. 대단한 보틀. 예. 2,000개가 한정입니다. 오호. 예, 그러니까 얼른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막 흔들면은 바로 탄산수로 바뀌고. 그렇지요. 뒤집어서 흔들면 뜨거운 물이 되고. 잘하시네요. 예. 네. 여기다 저 무슨 그 시냇물, 냇가에 물을 해놓고 이 두 번만 흔들면은 바로 정수가 되는. 그렇습니다. 예. 4대 강도 이제 마음 놓고 드실 수가 세상에. 있습니다. 자, 국민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맘마이스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모실 게스트분 특히 이제 그 고소고발 건수로는 아마 낙검수 멤버들 다 합친 것만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가 2003년 1월이었는데요. 조사받으러 갈 때 정말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두 번, 세 번, 네 번째쯤 되니까 네. 귀찮더라고요, 이제는. 네. 근데 우리 이제 나오실 분은 검찰에 불려가는 거가 감각이 없는. 네. 감각이 없는. 너무 무뎌져서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방금 뭐 했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무뎌지는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군의 식당 가듯이 검찰을 출입하는 분입니다. 예. 네, 그게 뭐 취재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조사받으러.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또 화제가 된 분이죠. 오늘 드디어 모십니다. 전 MBC 기자, 현재 고발 뉴스 만들고 계신 이상호 기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취조받는 느낌이랑 비슷하실 거예요, 오늘. 이거 상당히 중압감이 확 밀려오네요. 예. 국민 TV 맘마이스 오늘 게스트 이상호 감독님. 국민 TV란 이름을 만든 분이 바로 이상호 기자님. 그래요? 예. 원래 딴 걸로 하려고 했는데 왜 그걸 하냐고 국민 TV로 하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이제 강력하게 권했죠. 네.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다. 김원만은 그때 뭘 주장했어요, 그러면? 김원만은 뭘 주장했어요? 저희가 라디오 태국의 어떤 케이블 TV 방송하고 이름이 똑같았는데 여간 그렇군요. 트루비전. 트루비전. 이름 괜찮은데. 비웃지 마라. 네네네. 5년 전 일이다. 5년 전. 알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상호 기자입니다. 고발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호 우리 선배님은 사실 무슨 다른 이런 거보다도 다이빙벨 그리고 또 최근에 김광석 모두 다 발로 뛰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발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 발로 뛰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영화만큼 이렇게 각인이 된 영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다이빙 벨 같은 경우는 알파 잠수공사 이종인 대표. 이종인 대표님이 개 같아 이 멘트. 네, 웃으라고 하는 대목이 아니야. 네. 정말 네. 개 같아.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농축됐고 그 영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욕이 2번 나오죠. 네. 이종인 대표가 개 같아 예. 한 번 하시고 또 제가 조금 후반부에 그렇죠. 연합뉴스 기자한테 연합뉴스 이 나와.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기자 여기 계실 텐데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연합뉴스 기사야 어딨어 연합뉴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있었습니다. 맞아. 그러셨어요? 저 기자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쳤던 부분들. 근데 진짜 그거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언론한테 당했던 분들, 정부한테 당했던 분들한테 뭐랄까요, 그 분노를 녹여주는 대리만족을 시켜준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로를 드리는 그런 멘트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막 욕을 하실 때 이제 분노를 하신 상태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약간 내 뒤에 카메라가 있다 이런 걸 좀 의식은 하십니까? 그때 방송 사고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낙검수 하던 우리 선배 팟캐스터들은 상습적으로 하셨잖아요, 욕을. 상스. 아니, 근데 면전 앞에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할 때나 했지 뭐.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이제 스트레스 풀어주시고 카타르시스를 네. 제공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생방송 중이었어요. 근데 명백한 방송 사고였죠. 근데 그래서, 네. 그때 그 이상호 선배의 폭발은 국민들의 그 정말 막혀있던 그 이런 속을 확 풀어주는 그런. 그래서 한동안 욕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욕해드리면서 그 뒤로 그 기자랑 뭐 혹시 만나신 적은? 저는 사실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네. 제가 뭐 기레기란 말은 그 뒤에 나왔었고 네. 현장에서 보니까 명백한 오보들을 하고 유가족 분들이 너무나 분통 터져 하셔서 예. 정말 그냥 사고였죠. 얼떨결에 선배로서 야단친 건데 네. 본의 아니게 제가 뭐 그분한테 뭐 명예훼손 하려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었는데 네. 일이 크게 돼가지고 연합뉴스에서 뭐 고소하시겠다고 그래서 어. 고소했나요? 아시다시피 제가 좀 즐기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수사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역풍이 불었죠. 그렇죠. 340억 정도가 매년 연합뉴스에 어. 세금에서 네네네네. 지출이 되는데 너희들이 뭘 했냐며 국민들이 연합뉴스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네. 아쉽게도 꼬리를 내렸군요. 꼬리를 내려주죠. 이렇게 그 대단한 분을 불금쇼에 먼저 좀 모셨었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저는 궁금한 게 별로 없죠?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네. 근데 저는 네. 제가 진짜 최욱 씨 되게 웃기더라고요. 암울하던 시대에 이불 속에서 웃었잖아요. 저분 때문에. 근데 정말 안 웃겨가지고 혼났어요. 지난번에. 네. 한마디를 못 하시더라고. 굉장히 그 좀 무겁고 아주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네. 게시판에 악플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렇게 훌륭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도 받으시고 정말 그 기자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 서운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감정이 많이 안 좋은 감정들이 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거 안 터니까 이야기를 들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괜찮겠습니까? 그거 잠깐. 대체로 제 20년 동안 사실 항상 이렇게 비난과 비판을 받아왔어요. 삼성 엑스파일 때도 네가 대한민국 경제가 삼성에 의해서 사실상 움직이는데 삼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는 비판 되게 많이 받았고요. 연예계 엑스파일 할 때는 또 연예인들 팬분들한테 많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네. 그럼 뭐 저는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완벽하게 모든 법적이든 명예훼손에 따른 것이든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해야겠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을 정정해야 될지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분은 없고, 제가 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비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운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또한 그분을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아마 대한민국에 많은 기자분들이 계시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해직된 사람은 저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해직된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털어놓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난 5년 전 대선 기간에 NLL 광풍이 일 때 MBC 내에서 낙검수에선 잘 아실 거예요. 당시 김정남을 가지고 NLL 광풍의 어떤 정점에서 공작을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 낙검수 보도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MBC에서 그 공작에 가담해서 특파원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실제 추진했고 인터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막고 보도를 막기 위해서 내부 고발을 했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네. 재철이 형이 날렸어요 그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세력과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지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기사를 쓴 바는 없습니다만 저는 지난 참여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엑스파일을 보도를 했었고 당시에 팩트는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께서 막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청와대 특검을 그렇죠.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셨고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일단은 지켜보자는 취지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셨겠죠. 하지만 당시 이제 촛불 세력이 승리하고 나서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 문재인 후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과연 재벌개혁 잘할 거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깨끗하게 과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앞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지금 뭐 공정위원장 선임한 것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하지만 그때 이런 확신을 국민들에게 좀 주셨으면 하고 나름대로 저는 질문을 이렇게 센터링했다고 할까요? 왜 그때 당시에 특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천명해 달라는 취지로 여쭤봤는데 그 질문이 잘못된 팩트에 근거하고 있다면 제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그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비판하시는 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얻어 맞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자로서 충심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으로 가는 길을. 그럼 뭐 한 5분 정도만 좀 얻어맞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때리셔도. 네. 우리 김엄마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거기에 다 따라갑니다. 네. 네. 뭐 아유. 김엄마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이상호 감독님의 그간 네. 살아왔던 그 삶의 진정성 같은 것들을 우선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보냈다라는 트라우마.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앞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상호 기자의 그 이런 충정은 좀 다른 맥락으로 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 뭐 이 영화 얘기를 좀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참 착하다, 저요.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네. 아니 그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그 영화 김광석에서 우리 이상호 감독님이 부인 서혜순 씨 이 사람이 사실상 범인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지목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종적을 감췄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대구 쪽에 대구 김광석 거리라고 조성돼 있거든요. 예. 그곳이 이제 서혜순 씨의 주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뭐 초상권, 성명권 이런 것들 그리고 로얄티 모든 행사에 대해서 로얄티가 지급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장소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스토리 하우스라고 대구와 대구시에서 거액을 투자해서 만든 곳, 그 박물관인데 일종의 거기에 예. 대해서 운영권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계시다. 아니 정작 자기가 정말 뭔가 억울하다. 이상호가 자기에 대해서 모략을 했다. 그러면은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건데. 고소를 안 하고 어디 종족을 감췄다? 네, 지금 그런 상황. 그만큼 영화가 흥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도 그 영화 보면은 저는 사실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을 모으는 건 줄 알았더니 와, 이게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제대로 들어갔고 심지어는 서혜순 씨한테 요건 몰랐지 하는 부분들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예. 서혜순 씨가 몰랐던 내용들이 많죠. 본인도 네. 몰랐던. 초대장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혜순 씨한테.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예.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그러면 어떻게 2편을 또 제작하시는 겁니까? 영화가 이번에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아, 잘 안 됐습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 할지 아니면 그냥 저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야, 그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는 한 수단으로서 영화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아시다시피 MBC 있을 때 계속 이 탐사 쪽에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카메라 출동이나 2580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100% 소송이 들어오는 사안이잖아요. 네. 뭐 일테면 뭐 정부 실책이라든가 권력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개인이다 보니까 이 자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누가 죽였냐의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100% 소송을 피할 수 없잖아요.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네가 용의점이 강한데 얘기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00% 소송이니까 결국은 3번 정도 시도했다가 다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예. 그렇게 했다가 이제 세월호 터지고 이렇게 해서 좀 늦어졌죠. 예. 서혜순 씨하고 가장 최근에 통화를 하신 때가 언제세요? 저는 저를 좀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우회적인 경로로 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비밀리에 하고 있죠. 아. 네. 영화 나온다는 걸 알려주셨습니까?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아. 네, 여러 정황상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분이 원래 자기 여론에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세요. 이를테면 그 이후에도 계속 주변인이라든가 음악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김광석 타살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블로거들 글이라든가 그런 게 올라오면 포털 쪽에다가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럼 블로그까지 와치할 정도면 보도는 이미 지금 다 외우고 계시겠죠. 그럼 오늘 계기로 완벽하게 진짜 소송을 걸게끔 네. 당신이 죽였지! 한마디 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좀 자극적으로 한번 가보죠. 근데 진짜 오늘은 두 번째 하니까 확실히 진행이 살아있네요. 좀 그렇죠. 처음 들었을 땐 좀 쇼킹했잖아요. 네. 저기 선배님, 저기 우리 최욱 씨의 형을 아시죠? 형도 있어요? 그 MBC에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죠? 그 최훈 기자. 하지 아, 마세요. 네. 최훈 기자 좋은 기자예요. 예. 김장경 직속입니다. 아, 장건. 법적으로는 직속인데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진짜. 우리 집안. 집안이 좋네. 파이팅 있고 좋은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자로 한번 소통을 했는데 우리 우기를 많이 봐달라 이런 글을 또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형을 멀리하라 하던데. 예. 형제 우애가 좀 살아있네요. 네.
아무튼 간에 그러면 심플하게 딱 얘기를 해서, 그 의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인데, 그것은 받아주시죠? 네. 이제 카메라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맘마이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예능 프로이기 때문에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오, 떨린다. 서혜순 씨가 제기했던 자살 의혹은, 자살 주장은 저희가 오랫동안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아니잖아요. 몸에서 우울증 약도 나오지 않았고, 여자 문제라고 하셨는데 여자 문제도 아니잖아요. 남자 문제였잖아요. 저희가 확인하고 본인이 수긍하셨듯이 김광석 씨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남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서혜순 씨의 남자 문제. 김광석이 남자.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가 이혼하기로 통보했잖아요. 사망 전날. 그리고 나서 김광석 씨 사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3년 전에도 거짓말 하셨잖아요. 김광석 씨한테. 그때도 이혼 당하실 뻔했잖아요. 전에 다른 분이랑 결혼한 사실과 김광석 씨 만나기 직전에 임신 9개월에 중절하신 거, 애를 낳아서 죽인 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숨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영화를 보고 계시고 이 맘마이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본인한테는 뼈아플지 모르지만 김광석 노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이제 진실을 밝히시고 모든 용의점이 서혜순 씨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고통스럽더라도 답을 하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순 씨가 만약에 이실직고를 한다. 내가 죽인 거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죠. 현재로서는 받을 수가 없죠. 그죠? 바로 이 대목이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여러분, 그 미공장사랑 드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봐요. 쏙쏙 뽑히게 만드는 그 미공장사랑, 이 장 안에서는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똥들이 그냥 엑소더스 한다고 봐요. 미궁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때묻지 않은 필리핀 자연의 싱싱한 망고, 팜리 건망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엄마 앞에 지금 실물이 놓여져 있는데요. 요거. 네, 굉장히 맛있고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일절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먹어도 됩니까? 지금 바로 먹어도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 건망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 가서 이제 사오는 거 보면 겉에가 그 설탕 범벅이에요. 네, 아우 저 먹는다. 아유, 아유 들어갑니다. 아유 천상의 맛이다. 천상의 맛. 아유 맛있다. 아유 기절해 버리네. 아유 이렇게 기절해 버립니다. 자, 김엄마 무슨 맛입니까? 망고에 바나나를 섞은 거. 그렇습니다. 네, 그 맛입니다. 일명 기절 망고라고 아이고, 세상에. 먹으면 바로 기절해 버립니다. 네, 설탕이 아니라 사탕수수 원당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몸에 건강하다고 하고, 이 건망고 주문하실 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번호 054-842-4499 054-842-44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혜순 씨가 만약에 이실직고를 한다. 내가 죽인 거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죠. 현재로서는 받을 수가 없죠. 그죠? 바로 이 대목이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15년이 지났고 네. 공소시효를 넘어선 순간부터 대단히 활동적으로 김광석 씨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전과 후가 명확히 다릅니까? 아, 그럼요. 그래요? 실제로 그분이 주로 외국에 계셨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주로 한 7년 동안은 주로 외국에만 계셨고 이후에 이제 그 가족을 통해서 네.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계속 앨범을 냈죠. 그리고 김광석 씨의 이름을 가지고 이를테면 부모님이 좀 어렵게 사셨거든요. 김광석 씨 친부모님. 네. 그분들을 좀 후원하는 자선 공연을 하겠다 동료들이. 네. 그런데도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랬어요. 김광석 씨 음악 함부로 쓰지 말라고. 와. 그리고 자기 앨범만 냈죠. 가족들이랑 하는. 지금 김광석 씨 관련 음원은 모두 서혜순 씨 100% 가지고 계십니다. 다 갖고 있는 거죠? 김광석 노래가 아니라 김광석 작사 작곡. 네, 작사, 그렇죠. 작곡. 예. 그리고 김광석 씨가 자기 노래가 아니라도 부른 경우에 또 가창권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성명권이라든가 초상권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뭐 뮤지컬이라든가 하물며 CF까지 그리고 작년에 20주기였기 때문에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네. 김광석 뭐 다시 보기, 다시 그리기, 뭐 홀로그램 공연까지 있었죠. 네. 네. 그거 다 막대한 억대 로얄티를 서혜순 씨한테 드리고 행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원래 권리가 아내한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는 그런데 김광석 씨가 그걸 막았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광석 씨가 서혜순 씨의 사기 결혼 사실을 알게 돼요. 사기요? 네, 우연히 알게 돼요. 어떤 점이 사기인 거죠? 물론 저는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속이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광석 씨 만나기 전에 결혼한 사실. 그리고 애를 9개월에 낳아서 이건 9개월은 중절이 안 되니까 낳아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 사실을 얘기를 안 했다가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직전에 영화를 안 봤구만. 아이, 지금 그런 거 지금 다 알고 있어 이 얘기. 아이, 정말 모르는 척하고 불금쇼에 얘기하는 거지. 모셨었다니까. 방송 처음 합니까? 감정성 다 깨고 있네. 나 진짜 이 중간에 껴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떻게 이럴 때 바로 망고를 먹어야 됩니다. 망고를. 예. 근데 그건 진짜 증거가 있어야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변에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네. 이런 일부를 파편 이렇게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이 계셨는데 감히 발언을 못 하신 거죠. 근데 그분들을 오랫동안 취재를 해서 팩트 확인을 다 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소송이 안 걸려요. 안타깝게. 다 팩트이기 때문에. 야, 이건 진짜 안타깝네요. 네. 팩트라 소송이 안 걸린다는 게. 근데 이상호 선배님 제일 가장 충격받았던 게 영아 살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는? 이게 되게 말씀드리기 불편한 게 서혜순 씨 주변에 아주 식근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예. 이분들도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이상한 거야. MBC 이상호라는 또라이 기자가 있는데 걔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대. 네. 라는 거 알고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제보가 하나하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좀 곤란한 취지였는데 그래서 더블 체크를 다 했죠. 사실. 김광석 씨가 결혼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결혼 생활하는 도중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아이 문제는 모르셨고. 그건 끝내 모르셨고. 네. 그 전에 결혼했던 사실은 네. 돌발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첫 딸 서연이가 첫 돌날인데 네. 이제 부엌에서 서예순 씨가 자기 이모랑 얘기하는 걸 들어.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음식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네. 근데 야 이번 남편은 야 키도 작고 못생겼다 야. 전 남편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이번 남편. 네, 김광석 씨가. 그래서 격분을 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제 호적도 떼보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당시에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새로운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시에 그래서 김광석 씨가 이혼을 하려고 실제로 뭐 서류를 많이 떼고 다녔대요. 같이 다녔다는 동료 뮤지션이 또 나와서 새롭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김광석 씨 아버님이 네. 대구 출신의 교육자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이혼 경력이 있는 연예인은 방송 출연도 못했어요. 네. 그렇죠. 이런 두 분은 정말 어려웠고 이혼 정도만 돼도 어려웠으니까. 네. 뭐라고 좀 하세요. 미안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우리한테 소송 걸리려고 그러세요. 네. 아니 아까 저작권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를 아내한테 못 가게 뭔가 방어막을 쳤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네. 3년 전에 이제 그래서 김광석 씨가 나는 이혼하겠다. 그랬더니 서예순 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집 다 주고 그리고 판권까지 나한테 줘야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광석 씨도 이제 아버님 반대도 있었지만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혼하면 안 되겠다 해서 살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앨범을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부르기 1, 2 같은 경우 히트곡이 제일 많은 앨범이에요. 네. 근데 그 앨범 같은 경우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네.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서예순 씨가 그걸 뺐습니다. 그걸 어떻게 뺐어요? 전화로 계속 전화해서 욕하고 만나서 협박하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좀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건강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 육체파. 네. 네. 그분들을 좀 행사하고 해서 사실 아버님이 포기하세요. 그 저작권. 김광석이 소중히 지켜달라고 맡겼던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냐면 너 며느리 너한테 못 주겠다. 부정한 행실을 한 너한테 못 주겠다라고 발언하시고 이거를 손녀한테 주죠. 김광석 씨의 따님. 근데 손녀가 지금 이제 26살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서예순 씨가 행사하고 있어요. 모든 권리를. 그분은 파악이 됐습니까? 현재 외국 모 의료 관련 기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됐는데 예. 저희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따님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좀 그것도 서예순 씨에 의해서 부풀려진 얘기예요. 자기가 그 저작권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제 김광석 씨도 키도 좀 작은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뭐 발달 장애, 무슨 뭐 성격 장애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 이렇게 따님을 유도를 해서, 네. 지금은 많이 그냥 아예 그 의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치산자처럼. 근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정도 상태는 아닌데 아직까지 국내에 들이지 않고 있죠. 말씀해 주신 걸 쭉 보면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결혼 이후에 김광석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문제가 좀 있었어요. 판권까지 달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혼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시점에 김광석 씨가 사망을 하게 됐고. 그렇죠. 두 번째 이혼 시도 중에 이 서예순 씨가 아주 강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영화의 이건 이제 정황상의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네. 이 용의점과 관련해서 이제 팩트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최초 발견자가 서예순 씨인데 최초 발견 시의 그 현장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게 네, 뭐가 무슨 말이냐면 네. 자살이라고 묘사했던 그 상황 자체가 재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계단에 비스듬히 누워서
목에 줄을 3번 감았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목에 감은 줄이 3줄이 아니고 그리고 3줄을 공학적으로 닿질 않아요. 이게 3.5m 전선인데 그 목에 가면 3m야. 그러니까 이거 감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큰이라고 하는데요. 줄에 눌린 자국이. 네네네. 이게 앞에만 한 줄이 약하게 있고 뒤에 부분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손이 이렇게 두 손이 들어갈 만큼 자국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살, 전깃줄을 이렇게 교차되면서 떴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누군가의 손이 들어갔을 가능성. 그렇죠. 한 줄로 사망하려면 이렇게 목에 사큰이 위로 이렇게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위에 하중이 실리니까. 근데 수평하게 이렇게 사큰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든가 사고 발생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변하는 점과 주변 부모에게 말한 현장 상황도 다른 점, 그리고 장례 기간 중에 자기가 바람을 폈던 그 남자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라고 하는 서혜순 씨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혜순 씨가 좀 달리 답변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서혜순 씨가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용의점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누군가가 이제 목에 끈을 감고 당겼다는 건데 여성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수사가 깊이 못 들어갔죠. 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일날 무려 전과 13범이던 서혜순 씨 오빠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MB 아니야. MB인 줄 알고. 네. 전과 13. 그냥 전과 13범이 네. 이명박식처럼 무슨 뭐 그 사기라든가 금융계통이 아니라 네. 주로 이쪽은 몸을 쓰는 거, 폭력. 폭력, 강도 뭐 이런 쪽의 강력범과 네네. 관련된 전과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완력으로서 그 이전에도 그런 완력을 행사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당일날 이제 김광석 씨가 이혼을 통보하고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서혜순 씨 엄마도 왔다 가고 그때 함께 인천에 살고 있던 그 폭력 잘 쓰는 오빠도 한 건물에 있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그거를 자살로 덮고 뭔가 자기들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했죠. 119에도 한참 뒤에 신고를 했던. 근데 보통 그렇게 만약에 자살이 아닌 거라면 저항은 같은 게 있잖아요. 중요한 말씀인데. 네. 네. 저항은 이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담요에 싸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명 이상일 땐 더구나 저항은이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 저항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찰과상이 몇 군데 있어요. 턱 쪽에 2-3 군데가 남아 있었고 충분히 그런 것도 저항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김광석 씨는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러게요.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남긴 모든 기록을 봤는데 워낙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시상 속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공연 갔다가 이제 자기 동창이랑 눈앞에서 바람나서 도망갔단 말이야. 누가요? 부인이. 근데도 일기장 보면 내가 좀 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사랑을 확인하려고 이런 일이 있나 봐요. 내가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내 운명이에요. 당신은. 이런 일기를 남겨요. 김광석 씨의 친구랑 김광석 씨의 아내랑 바람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와. 그런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일기를 그거를 썼다고요? 김광석 씨가 인지를 했고요. 알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게 한 달쯤 전이에요. 변사 사건 발생. 그때 이제 갈라서기로 내가 비록 대중 음악가로서 기스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활동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는 벗어나겠다 이 사슬에서. 그때 이제 그냥 연예계를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수사관들과 서혜순 씨와의 연결고리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이제 기자라면 변사 사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 건강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매일 변사 사건들이 있는데 대부분 수사를 잘 안 해주세요. 워낙 많으니까 경찰관들이. 저는 그분 하나하나를 욕하고 싶진 않아요. 시스템의 문제도 크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변사자들 가족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던 말씀이 수사관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얼마를 수사비로 드리면 이거 수사해 주느냐라고 아이고, 저한테 묻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이를테면 이번에도 저희 김광석 개봉하고 나서 박영수 특검도 왔다 가시고 그리고 강력계통의 수사를 20, 30년 하셨다는 수사관들도 많이 왔다 가셨는데 무대 끝나고 뒤에서 조용히 하시는 말씀들이 네. 이건 내가 형사를 해봐서 아는데 좀 의심스럽다. 저 형사 의심스럽다고요? 네네. 그런 말씀들 다 하세요. 근데 저한테 무슨 뭐 계좌 추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있었더라도 뭐 현금으로 오갔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김광석 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밝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안민석 의원 또 추혜선 의원이 이상호 기자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석법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러면은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합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거죠. 20년이나 지난 사건도. 그렇죠. 지금 사실 김광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특히 이 의문사라고 하는 죽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군대에도 많고 여러 사회에 많은데 이제 김광석 법이 통과가 되면 2000년 8월 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충분한 의혹이 제기되고 그리고 용의자가 살아있는 경우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텐데 이거는 뭐 사실 시국 이념과는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반대할 이유 없고 그분들 중에서도 김광석 노래는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더구나 이게 다른 법은 이제 이해 갈등 때문에 어떤 법이 통과되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경우는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살인범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해는 우리가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법이죠. 전두환 씨 빼고는 뭐 반대할 사람이 없겠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사 의식이 요즘 들어서 갑자기. 엄마, 독서실 갔다 왔어. 맛있는 야식 좀 해줘. 여보, 나 회식했더니 속쓰려. 해장국 좀 부탁해.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해결하지. 이제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세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네, 올바른 보험을 위한 보험 리모델링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워낙 보험들은 이제 보통들 현대인들은 다들 뭐 여러 개씩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료 많이 나가지만 정작 보장받을 때는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뭐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볼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올보넷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의 새로운 기준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인터넷에서 올보넷을 검색하세요. 너무나 맛있는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그 제품 꿈의 남도 먹거리. 아이고, 돼지갈비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거 여기 있죠? 네. 실물이 없어서 아주 서운해하네요. 네? 엄청 불안해하시네. 네. 아니 이 정도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놓고 뭐 맛있다고 해야지. 여러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네, 이 돼지갈비는 핵심 이제 숯불에다 굽는 그 불맛 아니겠습니까? 불향. 네. 숯향. 네. 근데 숯향이 후레이팬에다가 해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가스레인지에다 해도
그 수창이 그대로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맛의 고장 남도의 건강 막걸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 주소창에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 먹거리.kr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 전화도 있죠? 1544-1669 1544-1669번입니다. 추석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차리지 마시고 바로 담양식 돼지갈비 네. 이거 하나 딱 놓으시면은 이걸로 그날 한 끼 그냥 큰 박수 받습니다. 괜히 못하는 요리 하시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지. 남도 먹거리.kr 검색하셔서 여러분이 하신 것 같은 그리고 더 맛있는 남도 돼지갈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인 여부를 떠나서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김광석 씨를 이용해서 배를 불리고 있군요. 그건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최욱 씨의 발언입니다. 네, 저는 여태까지 괜찮은데. 아니에요. 네. 아니요. 당신의 억울함을 제가 풀어주겠어. 아닙니다. 네. 아니. 제 여태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논평 수준을 넘어서는 상당히 우리 최욱 씨 같은 언론인으로서 존경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최욱 씨가 서혜순 씨를 끌어내 밖으로. 당신은 억울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인터뷰 마지막에 이제 서혜순 씨가 눈치를 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 첫날부터 이상했어 당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제 욕설도 섞어가면서 반말을 섞어가면서 반말 안 하고 전화를 막 거치더라고요. MBC 뭐 이사 국장한테 전화하겠다고. 고위층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 이상호 당신 사랑하게 해주겠다고. 네,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왜 이렇게 김광석을 못 살게 구느냐. 그래요. 정말 20년 동안의 의문을 계속 품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런 기자의 표상으로서 이상호 기자님의 그 역작 이 김광석을 저는 너무 큰 감동을 갖고 봤고요. 이 진실이 파헤칠 때 비로소 이 영화의 그 가치가 제대로 이제 인정받고 또 역사 속에서 길이 그 이름을 남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서혜순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의 억울함을 이렇게라도 풀어드리고 싶소. 네. 100%의 진실을 추구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저는 팩트라고 생각해요. 팩트의 계단 위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분이 만약에 억울하시다면 그분이 나와서 공론회장으로 말씀을 나와야죠.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수줍음이 워낙 많으십니다. 네. 자, 최욱 번호가요 010 거든요. 서혜순 씨 연락 주세요. 이제 그 김광석 영화와 관련해서 차후의 활동 그리고 또 법제정과 관련해서도 또 여러 구상. 그 전에 최욱 씨도 끝으로 좀 못다한 말 있으면 좀 오늘 해요. 이제 마무리 방송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서혜순 씨한테. 제가 진짜 미안해요. 아까는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네.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추석 때. 네. 네. 저작권 안 하면 망고땡입니다. 정신없어서 그래! 네. 우리 저 끝으로. 예. 사실 기자랑 감독이랑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자는 일단 자기가 뉴스를 만들고 그 의제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끝까지 사실 책임은 잘 안 지죠. 이제 공론장에 붙이죠. 근데 김광석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사에서 할 수 없어서 영화를 택했는데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광석 법이 필요하거든요. 영화가 끝나면 누구나 다 이 의혹을 특정인을 상대로 갖게 되는데 현재 법이 없는 한 잡을 수 없어. 눈앞에 있어도. 그래서 이제 김광석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발의가 되더라도 통과되는데 아주 쉽지 않거든요. 이건 특별법이라서. 그래서 극장에 영화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적은 수라도 꾸준히 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좋은 영화가 너무 많잖아요. 네, 대작도 많고 공범자들도 있고 저수지 게임도 있고. 그래서 다 보시고
여력이 생기시면 반드시 김광석 법을 위해서라도 김광석 극장에 꼭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말 MBC 김장겸 씨하고 좀 인연이 있으십니까? 그분 보도국에서 모신 적은 없고 오가면서 많이 뵀죠. 예, 그 뭐 아마 피차 볼 텐데. 아우 개운해. 예. 개운하대. 예. 근데 만약에 김장겸 나가고 또 우리 해직 언론인들이 다 MBC로 돌아간다면 우리 이상호 기자님도 MBC로 가시는 겁니까? 저는 170일 동안 MBC가 파업을 했었어요. 예. 그 유례가 없죠. 그러니까 생활인들이 6개월 가까이 파업을 한다는 거는 그건 쉽지 않죠. 반년 동안 월급도 없고 길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해직되셨고 동료 해직 기자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내부 고발을 하다가 NLL 관련한 내부 고발하다가 품위 유지를 못해서 그 혐의로 잘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리고 복직을 했다가 2번 이제 6개월 정직 먹고 제가 스스로 사표를 낸 거기 때문에 자연 복직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렇긴 해도. 네네. 네. 어찌됐든가 MBC가 다시 국민들 사랑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좀 과격한 편이라서 부역자들을 다 찍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네. 피 묻히는 그런 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예. MBC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 좀 돕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청소 관련 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이고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정말 저는 뭐 여러모로 참 뭉클한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세월호 취재하다가 또 몸이 많이 또 안 좋아지신 적도 있고요. 이 참 비루했던 세월에 뒹구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더욱 단단해지셨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서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기자이기 때문에 정말 보석 같은 분입니다. 이런 분이 현장에서 뭐 계좌 추적권은 끝내 얻지 못하겠지만은 보다 큰 무대와 큰 마이크, 큰 스피커를 들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건 뭐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또 그 현장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여러분 건강 위해서 또 많이 기원해 주시고 또 활동 위해서 또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김광석. 자, 우리 이상호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 법적으로는 직속인데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진짜. 우리 집안. 집안이 좋네. 파이팅 있고 좋은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자로 한번 소통을 했는데 우리 우기를 많이 봐달라 이런 글을 또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형을 멀리하라 하던데. 형제 우애가 좀 살아있네요. 아무튼간에 그러면 심플하게 딱 얘기를 해서 그 의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인데 그것은 받아주시죠? 네. 이제 카메라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맘마이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예능 프로이기 때문에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떨린다. 서혜순 씨가 제기했던 자살 의혹은 자살 주장은 저희가 오랫동안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아니잖아요. 몸에서 우울증 약도 나오지 않았고 여자 문제라고 하셨는데 여자 문제도 아니잖아요. 남자 문제였잖아요. 저희가 확인하고 본인이 수긍하셨듯이 김광석 씨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남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서혜순 씨의 남자 문제. 김광석의 남자.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가 이혼하기로 통보했잖아요. 사망 전날. 그리고 나서 김광석 씨 사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3년 전에도 거짓말 하셨잖아요. 김광석 씨한테. 그때도 이혼 당하실 뻔했잖아요. 전에 다른 분이랑 결혼한 사실과 김광석 씨 만나기 직전에 임신 9개월에 중절하신 거, 애를 낳아서 죽인 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숨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영화를 보고 계시고 이 맘마이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본인한테는 뼈아플지 모르지만 김광석 노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이제 진실을 밝히시고 모든 용의점이 서혜순 씨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고통스럽더라도 답을 하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혜순 씨가 만약에 이실직고를 한다. 내가 죽인 거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죠. 현재로서는 받을 수가 없죠. 그죠? 바로 이 대목이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대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여러분, 그 미궁장사랑 드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봐요. 쏙쏙 뽑히게 만드는 그 미궁장사랑, 이 장 안에서는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똥들이 그냥 뭐 엑소더스 한다고 봐요. 미궁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에 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맘마이스의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벌써부터 이제 휴가 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벌써 20일이나 남았는데. 한 달이 남았는데 뭘. 이렇게 휴가가 있어. 그걸 휴가로 엮으면 어떻게 해요? 뭘로 엮어야 됩니까? 이거를 핑계 댈 게 없는데. 그저 김희수 재판관 부결로 엮읍시다. 시리에 빠져서 못 오셨군요. 시리에 빠져서 아무도 안 오셨다.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추석 선물은 어디서 사면 좋겠습니까? 비타민 엔젤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타민 엔젤스. 네. 현재 그 추석을 앞두고 고객 사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에 좋은 RTG 오메가3 1TG가 아니라 네. RTG라고. RTG. 안경을 벗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요? 네. 눈에 좋은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엔젤스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네. 루테인 제품도 있고. 아이고 세상에. 또 메가비타민도 있으니까. 예. 뭐 유산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필요하신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그렇습니다. 대단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엔젤스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물이나 음료 같은 거 넣어 드실 수 있는 보틀. 요즘에 그 여성분들 많이 들고 다니시는 그 보틀을 하나씩 증정하니까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마오병. 그렇습니다. 마오병은 저 보온병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마오병이라고 그래. 아무튼 이 정말 굉장한 보틀이거든요. 예. 네, 생수를 넣어도 탄산수로 변하는 세상에. 대단한 보틀.
2,000개가 한정입니다. 오호. 예, 그러니까 얼른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막 흔들면은 바로 탄산수로 바뀌고. 그렇지요. 뒤집어서 흔들면 뜨거운 물이 되고. 잘하시네요. 예. 네. 여기다 저 무슨 뭐 저기 그 시냇물 냇가에 물을 해놓고 이 두 번만 흔들면은 바로 정수가 되는. 그렇습니다. 예. 4대강도 이제 마음 놓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맘마이스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모실 게스트분 특히 이제 그 고소고발 건수로는 아마 낙검수 멤버들 다 합친 것만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가 2003년 1월이었는데요. 조사받으러 갈 때 정말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두 번, 세 번, 네 번째쯤 되니까 귀찮더라고요, 이제는. 네. 근데 우리 이제 나오실 분은 검찰에 불려가는 거가 감각이 없는. 감각이 없는. 너무 무뎌져서.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방금 뭐 했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뎌지는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군의 식당 가듯이 검찰을 출입하는 분입니다. 네. 그게 뭐 취재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조사받으러.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또 화제가 된 분이죠. 오늘 드디어 모십니다. 전 MBC 기자, 현재 고발 뉴스 만들고 계신 이상호 기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취조받는 느낌이랑 비슷하실 거예요, 오늘. 이거 상당히 중압감이 확 밀려오네요. 예. 국민 TV 맘마이스 오늘 게스트 이상호 감독님. 국민 TV란 이름을 만든 분이 바로 이상호 기자님. 아, 그래요? 예, 예. 원래 딴 거 하려고 했는데 왜 그걸 하냐고 국민 TV로 하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이제 강력하게 권했죠. 네.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다. 김원만은 그때 뭘 주장했어요, 그러면? 예? 김원만은 뭘 주장했어요? 저희가 태국의 어떤 케이블 TV 방송하고 이름이 똑같았는데 여간 그렇군요. 트루비전. 이름 괜찮은데. 비웃지 마라. 네네네. 5년 전 일이다. 5년 전. 알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상호 기자입니다. 고발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호 우리 선배님은 사실 무슨 다른 여러 거보다도 다이빙벨, 그리고 또 최근에 김광석. 근데 어떻게 종족을 감췄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구 쪽에 대구 김광석 거리라고 조성돼 있거든요. 예. 그곳이 이제 서혜순 씨의 주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초상권, 성명권 이런 것들 그리고 로얄티 모든 행사에 대해서 로얄티가 지급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장소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스토리하우스라고 대구와 대구시에서 거액을 투자해서 만든 곳, 그 박물관인데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 운영권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계시다. 아니 종족 자기가 정말 뭔가 억울하다. 이상호가 자기에 대해서 모략을 했다. 그러면은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건데. 고소를 안 하고 어디 종족을 감췄다? 네, 지금 그런 상황. 그만큼 영화가 흥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 영화 보면은 저는 사실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을 모으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들어갔고 심지어는 서혜순 씨한테 요건 몰랐지 하는 부분들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서혜순 씨가 몰랐던 내용들이 많죠. 본인도 몰랐던. 초대장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혜순 씨한테.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면 어떻게 2편을 또 제작하시는 겁니까? 영화가 이번에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됐습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 할지 아니면 그냥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야, 그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는 한 수단으로서 영화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아시다시피 MBC 있을 때 계속 이 탐사 쪽에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카메라 출동이나 2580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100% 소송이 들어오는 사안이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 뭐 정부 실책이라든가 권력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개인이다 보니까 이 자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누가 죽였냐의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100% 소송을 피할 수 없잖아요.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네가 용의점이 강한데 얘기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00% 소송이니까 결국은 3번 정도 시도했다가 다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예. 그렇게 했다가 이제 세월호 터지고 이렇게 해서 좀 늦어졌죠. 예. 서해순 씨하고 가장 최근에 통화를 하신 때가 언제세요? 저는 저를 좀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우회적인 경로로 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비밀리에 하고 있죠. 네. 영화 나온다는 걸 알려주셨습니까?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네, 여러 정황상 그렇게 김광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분이 원래 자기 여론에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세요. 이를테면 그 이후에도 계속 주변인이라든가 음악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김광석 타살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블로거들 글이라든가 그런 게 올라오면 포털 쪽에다가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럼 블로그까지 와치할 정도면 보도는 이미 지금 다 외우고 계시겠죠. 그럼 오늘 계기로 완벽하게 진짜 소송을 걸게끔 네. 당신이 죽였지! 한마디 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좀 자극적으로 한번 가보죠. 근데 진짜 오늘은 2번째 하니까 확실히 진행이 살아있네요. 좀 그렇죠. 처음 들었을 땐 좀 쇼킹했잖아요. 네. 저기 선배님, 저기 우리 최욱 씨의 형을 아시죠? 형도 있어요? 그 MBC에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죠? 그 최훈 기자. 하지 마세요. 네. 최훈 기자 좋은 기자예요. 예. 김장경 직속입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것이든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해야겠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을 정정해야 될지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분은 없고 제가 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비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운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또한 그분을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아마 대한민국에 많은 기자분들이 계시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해직된 사람은 저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해직된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털어놓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난 5년 전 대선 기간에 NLL 광풍이 일 때 MBC 내에서 낙검수에선 잘 아실 거예요. 당시 김정남을 가지고 NLL 광풍의 어떤 정점에서 공작을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 낙검수 보도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MBC에서 그 공작에 가담해서 특파원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실제 추진했고 인터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막고 보도를 막기 위해서 내부 고발을 했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네. 재철이 형이 날렸어요 그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세력과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지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가 기사를 쓴 바는 없습니다만 저는 지난 참여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엑스파일을 보도를 했었고 당시에 팩트는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께서 막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청와대 특검을
그렇죠.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셨고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일단은 지켜보자는 취지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셨겠죠. 하지만 당시 이제 촛불 세력이 승리하고 나서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 문재인 후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과연 재벌개혁 잘할 거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깨끗하게 과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앞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지금 뭐 공정위원장 선임한 것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하지만 그때 이런 확신을 국민들에게 좀 주셨으면 하고 나름대로 저는 질문을 이렇게 센터링했다고 할까요? 왜 그때 당시에 특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천명해 달라는 취지로 여쭤봤는데 그 질문이 잘못된 팩트에 근거하고 있다면 제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그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비판하시는 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얻어 맞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자로서 충심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으로 가는 길을. 그럼 뭐 한 5분 정도만 좀 얻어맞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네, 때리셔도. 네. 우리 김엄마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거기에 다 따라갑니다. 네. 네. 뭐 아유. 김엄마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이상호 감독님의 그간 네. 살아왔던 그 삶의 진정성 같은 것들을 우선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보냈다라는 트라우마, 안타까운 마음, 예, 이런 것들이 또 앞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상호 기자의 그 이런 충정은 좀 다른 맥락으로 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전 뭐 이 영화 얘기를 좀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참 착하다 저 형.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네. 아니 그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그 영화 김광석에서 우리 이상호 감독님이 부인 서혜순 씨 이 사람이 사실상 범인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지목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모두 다 발로 뛰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발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 발로 뛰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영화만큼 이렇게 각인이 된 영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다이빙벨 같은 경우는 알파 잠수공사 이종인 대표님이 개 같아 이 멘트. 네, 웃으라고 하는 대목이 아니야. 정말 개 같아.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농축됐고 그 영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욕이 2번 나오죠. 네. 이종인 대표가 개 같아. 예. 한번 하시고 또 제가 조금 후반부에 그렇죠. 연합뉴스 기자한테 연합뉴스 나와.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계실 텐데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연합뉴스 기사야 어딨어 연합뉴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 기자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쳤던 부분들. 근데 진짜 그거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언론한테 당했던 분들, 정부한테 당했던 분들한테 뭐랄까요, 그 분노를 녹여주는 대리만족을 시켜준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로를 드리는 그런 멘트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욕을 하실 때 이제 분노를 하신 상태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약간 내 뒤에 카메라가 있다 이런 걸 좀 의식은 하십니까? 그때 방송 사고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낙검수 하던 우리 선배 팟캐스터들은 상습적으로 하셨잖아요, 욕을. 상습. 네. 아니, 근데 면전 앞에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할 때나 했지 뭐.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이제 스트레스 풀어주시고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생방송 중이었어요. 근데 명백한 방송 사고였죠. 근데 그때 그 이상호 선배의 폭발은 국민들의 그 정말 막혀있던 그 이런 속을 확 풀어주는 그런. 그래서 한동안 욕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욕해드리면서. 그 뒤로 그 기자랑 뭐 혹시 만나신 적은? 저는 사실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뭐 기레기란 말은 그 뒤에 나왔었고 네. 현장에서 보니까 명백한 오보들을 하고 유가족분들이 너무나 분통 터져 하셔서 예. 정말 그냥 사고였죠. 얼떨결에 선배로서 야단친 건데 네. 본의 아니게 제가 뭐 그분한테 뭐 명예훼손을 하려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었는데 네. 네. 일이 크게 돼가지고 연합뉴스에서 뭐 고소하시겠다고 해서 고소했나요? 아시다시피 제가 좀 즐기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축하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역풍이 불었죠. 그렇죠. 340억 정도가 매년 연합뉴스에 세금에서 지출이 되는데 너희들이 뭘 했냐며 국민들이 연합뉴스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아쉽게도 꼬리를 내렸군요. 네, 꼬리를 내려주죠. 이렇게 그 대단한 분을 불금쇼에 먼저 좀 모셨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는 궁금한 게 별로 없죠.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네.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최욱 씨 되게 웃기더라고요. 암울하던 시대에 이불 속에서 웃었잖아요. 저분 때문에. 근데 정말 안 웃겨가지고 혼났어요. 지난번에. 네, 한마디를 못 하시더라고. 굉장히 좀 무겁고 아주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게시판에 악플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렇게 훌륭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도 받으시고 정말 그 기자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조금 서운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감정이 많이 안 좋은 감정들이 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거 안 터니까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괜찮겠습니까? 그거 잠깐. 대체로 제 20년 동안 사실 항상 이렇게 비난과 비판을 받아왔어요. 삼성 엑스파일 때도 네가 대한민국 경제가 삼성에 의해서 사실상 움직이는데 삼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는 비판 되게 많이 받았고요. 연예계 엑스파일 할 때는 또 연예인들 팬분들한테 많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럼 뭐 저는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완벽하게 모든 법적이든